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또 현충일이라서 10시 되면 저희 사이렌 울리는데 지금 사이렌이 울리네요. 역사적인 날 선생님들과 또 함께하게 돼서 네,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시작을 하는 날인데요. 여기에 지금 저랑 같이 교육부 전국 단위 연구회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되게 저희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데 올해 이제 에크연이라는 이름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 함께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문해교육 교사연구회 1차 회의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짧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시간은 10시부터 12시로 일단 행정상으로 잡아놨고, 그 이제 시간만큼의 이제 회의 이제 수당을 선생님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상 시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저희 그 연구회에서 저희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연구회에서 이제 정한 주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저희 교사별로 프로그램 개발 계획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 계획이 어떻게 이제 좀 양식을 어떻게 통일할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수업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그래 수영쌤과 제가 둘 다 역사과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과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을 할때 좀 나누어서 들어가긴 했는데 좀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수영쌤과 그 부분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진행되는 이제 마일스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다음 회의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저번에 OT 때 들어오셨던 선생님들 아마 아시겠지만 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을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학생들이랑 뭐 영상 촬영도 할 수 있고 이거 되게 시설이 좋더라고요. 오늘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애기 보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쭉 봤는데 뭐 맥북도 빌릴 수 있고 뭐 카메라 장비도 다 빌려주고 그다음에 회의실도 다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번 좀 전국 다니기는 하지만 날짜 잘 맞춰서 오프라인 여기 서울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서 그거는 선생님들 그 괜찮으신 날짜로 좀 협의해가지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에크연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연구회 한정하면 일단 어 제가 올해 선생님들과 함께 해가면서 이제 어쨌든 그 가치들을 만들어 갈 테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보통 일반 본 연구 단체인 에크연에서는 디지털에 많은 이제 좀 방점이 찍혀 있는데 올해 우리 연구회에서는 문해교육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 국어 담당하시는 한혜쌤도 계시고, 또 예니쌤 영어, 이런 인문 교과들도 되게 많은데, 뭐 혜영쌤도 사회 교과도 이렇게 다양한 좀 인문 교과끼리 모인 만큼, 자꾸 말이 꼬이죠? 모인 만큼 좀 학생들이, 그러니까 디지털도 좋지만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문해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가 가장 핵심이니까 그 부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주제는 이제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국어, 역사, 사회, 영어 네 교과를 이제 디지털 미디어 문해 수업 컨텐츠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고요. 그다음에 이 교과들을 저희가 서로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융합은 어려울 것 같고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교과별로 추진된 결과들을 한 번에 수합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형태의 사례집으로 간행을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교과별로 선생님들께서 독립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지만 일단 저희가 완성된 결과물을 또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각 그 수업별로 또 어떤 교과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허락되는 시간과 이제 범위와 어떤 의지에 따라서 어떤 교과는 굉장히 이제 풍성해질 수 있고 또 어떤 교과는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좀 어, 빈약해질 수가 있는데 좀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 자료 PPT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사용 설명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같이 구성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여기서 이 부분 조금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가장 큰 방점은 문해 교육, 그러니까 내용 측면에서는 문해 교육이고, 이제 방식 측면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자료를 개발해놔도, 아무리 좋은 연구를 개발해놔도 사실 학교 현장에서 안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교사인 만큼 실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요즘 문해 교육에 관심 되게 많으시니까, 특히나 문해 교육을 제가 요번에 강의 나가면서 많이 느꼈던 게, 그냥 교과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초학력이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학력 지도하실 때도 이 문해교육 자료를 되게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초학력 지도하실 때 선생님들이 그 교과 내용의 어떤 심도 있는 내용을 너무 깊이 알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좀 포괄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에 사용되는 활동지 양식. 네, 그 활동지 같은 경우에 교사용 설명서에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활동지도 이제 교사용 활동지, 학생용 활동지가 따로 들어가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정답이 적혀져 있는 활동지와 정답이 없는 활동지, 이런 것들 이제 넣어서 일종의 교사용 지도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험생 같은 경우 탐구학습지 같은 경우에 수업 자료에, 그러니까 수업 자료는 말 그대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보여주는 PPT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PPT 안에다가 활동지를 넣진 않잖아요. 왜냐면 그뭐 글씨도 너무 작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자료 안에서는 뭐 평가 기준이라든지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라든지 뭐 활동의 어떤 이제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거고, 수업 지도안에다가 이제 교사용 설명서 안에다가 구체적인 활동지와 이제 첨부 자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부분 있으시면 지금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다른 팀들 좀 의견을 최근에 들을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말고, 물론 저희가 이제 중등팀에선 감사하게도 1등을 했지만, 다른 팀 의견들도 되게 들으니까 좋은 인사이트가 되더라고. 다른 팀들 같은 게 교과서를 이제 제작하시는 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말 교과서 편제대로 그거를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료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수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전국 단위 연구회에서는 노션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자료를 집적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나랑 그다음에 노션 페이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탑재를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 그 에크연 노션 페이지가 유료 계정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수업 지도안 틀이랑 기본적인 포맷 같은 거는 제가 일단 그 선생님들 카톡방에 한번 제공을 드려볼게요. 그 수업 지도안 좀 괜찮은 틀이 그 보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틀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작하실 때 편하고 읽기에도 되게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그 어쨌든 공모안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쳐내고, 수업 야간, 그러니까 수업 흐름을 알 수 있는 야간이 한 페이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세안이 들어가거든요. 세안의 분량은 우리 뭐 전체적으로 지금 차시별로 아마 좀 다를 것 같은데, 보통 지금 선생님들께서 거의 7차시 개발을 하셨잖아요. 차시당 한 두 페이지 정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활동지가 들어간다면 활동지 같은 경우에는 차시 맨 마지막에 한 번에 이렇게 넣는 걸로.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활동지 나왔다가 지도안 나왔다가 이러면은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지도안 차시별로 끝나고 활동지, 또 2차시 활동지, 3차시 활동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방향 괜찮으실까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 회의 끝나고 그 보험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그 지도안은 선생님들 방에 좀 공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노션 페이지랑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포맷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그 제가 이미 만들어두긴 했거든요. 저희 계정을. 그래서 노션 페이지는 이메일을 무조건 초대를 해야만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꼭 이메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프로그램 개발 계획으로 좀 넘어갈 건데요. 이제 하늘쌤이랑 그다음에 혜영쌤이랑 이제 예린쌤은 정말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영쌤이랑 저랑 좀 파트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표시를 해놨어요. 좀 아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첫 번째 파트,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두 번째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끊기가 애매하긴 해서 세 개 차시, 네 개 차시 이렇게 끊었어요. 혹시 수영쌤 어떤 부분 좀 하시면 좋을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세계사 파트고요. 그래서 세계사 아파트 1, 2, 3차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현대사, 뭐 한국사든 세계사든 상관없이 현대사 파트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좋다고 보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실제로 참여하면서 프로젝트를 좀 생산적으로 만들어내기에 좀 동기유발하게 되게 좋은 컨텐츠고 내 차시가 내 차시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으실 수 있어서 수영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먼저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들리실까요? 아, 네, 들립니다, 수영쌤. 저 앞부분, 뒷부분 둘 다 괜찮긴 한데, 이제 네네. 제가 아마 학생들이랑 수업하게 될 경우에 이제 좀 현대사 쪽을 나갈 수 있는 파트가 아마 네네. 뒤쪽 부분일 것 같아서, 혹시 음, 뒷부분 파트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부분 이제 1, 2, 3차시 제작을 하고 수영쌤께서 이제 4차시부터 7차시 이렇게 제작하시는 걸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저희 수업 그 PPT도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국 단위 연구에서는 각 팀별로 제작할 때 캔바로 그냥 공동 작업으로 해가지고 양식 똑같이 그냥 통일하거든요. 근데 그냥 양식을 통일할지 아니면 교과별로 그냥 선생님들 특색에 맞게 그냥 알아서 제작하셔서 그냥 수업을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선생님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리 캔버스가 최근에 이제 동시 협업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선생님들 초대하면은 워크스페이스에 초대하면 미리 캔버스로 작업할 수도 있긴 한데 미리 캔버스가 PPT 다운로드가 지금 동시 협업 기능에서는 안 돼서 캔바도 그 요번에 되게 좋은 게 거의 미리 캔버스랑 필적할 정도로 한국어 템플릿이 진짜 많이 보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캔바로 그냥 네네, 캔바로 동시 작업하는 걸로 해가지고, 네, 양식만 선생님들께 템플릿 공유로 해가지고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혹시 컨텐츠 제작하시는 것 중에 변경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중간에 하다 보면은, 아, 이거 1차 시간에 못 끝낼 것 같은데? 아, 혹은, 아, 이거 평가 기준으로 계획선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이거 평가할 때 좀 애매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차시별로 어쨌든 만약에 프로젝트 활동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평가 기준 간단히라도 이제 넣고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차시별로 수업을 기획을 하시고 설계를 하셨는지가 좀 드러나야 돼가지고 혹시나 네. 저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선생님. 저희가 계획서를 쓸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학교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계획서를 썼는데, 이제는 이제 각자 하기로 하시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대상으로 계획서를 짜면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면 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괜찮을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안 그래도 하늘쌤이랑 예린쌤을 타겟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 아무래도 하늘쌤, 예린쌤 지금 두 분 다 고등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성취 기준도 바뀌어야 되고, 내용 요소도 아마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뀐 내용들을 제가 노션 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수업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선생님들께서 계획서 전달 주신 내용을 일단은 써 놓을 테니까 제가 하늘쌤이랑 예린쌤 거를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거기다가 추후에 선생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말씀하신,
변경되거나 그러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아, 네, 혜영쌤, 혹시 중간에 내용 수정은 가능합니다. 내용 수정 가능해서 저희가 중간 보고서가 9월에 이제 작성을 해야 돼가지고 그 전까지 좀 확정을 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노션 페이지에다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크게 이게 저희가 차시별로 이게 대주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차시 뭐 보이지 않는 편집자,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상. 요 대주제 안에서 좀 포괄이 될 수 있는 소주제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쪽에서도 OT 때 얘기하는 게 뭐 세부 주제들은 이제 조금 변경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쨌든 계획서 제출한 대로 이제 심사가 된 거기 때문에 대주제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수업 짜시면서 변동사항 생기시면 뭐 카톡이든 아니면은 뭐 저 겐톡이든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서로 크로스 체킹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바로 월별 진행 사항으로 들어갈게요. 저희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30분 정도 예상을 했는데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저희 프로그램 개발 계획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6월은 일단 7차시 수업안 활동지를 이제 공동 개발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6월 안에 절대 다 개발 못 하고요. 네, 이건 일단 이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시는 건 아마 여름방학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7, 8월 동안에 이제 7차시 수업안이랑 활동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차시별로 한 두 페이지 정도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시범 적용 및 피드백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8월 개학하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교과서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수업안이 개발이 되고 실제 실증 사례들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막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한 교과별로 5문항 정도 해가지고 그 사전사후 설문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통국어 1에 매체 관련된 성취 기준이 있어서요. 사실 이미 수업을 조금 한 부분이 있고, 음, 그거를 활용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네. 아, 네, 사후 말씀하세요. 설문은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사전 설문은 못한 상태로 이미 수업을 하는 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음, 네. 아,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어쨌든 그쪽에서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게 이런 디지털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제 선생님들한테 어떤 효과성이 있었는가, 수업에 어떤 효과성이 있었는가를 규명해내는 거를 되게 중요시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생들 이제 수업하고 나서 이제 설문 후기, 질적 분석이나 이런 아, 부분들을 네네네. 좀 사례를 수합해서 저희 같이 보고서에 넣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활동지 양식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로 다 특색에 맞게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선호하시는 양식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유롭게 그냥 개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월에 학생들 대상으로 한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제 9월에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 결과물들이 이제 수합이 되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수업 진행하면 결과물들이 나오니까 그 결과물들 선생님들 잊지 마시고 드라이브나 아니면 노션 페이지에다가 꾸준히 집적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나중에 제가 결과 보고서 작성할 때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저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행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11월, 12월 하나씩 있습니다. 그 학생주도 미디어 공론장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거를 아마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추후에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날짜 공지 나오면 제가 선생님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보고서 작성하고 12월에는 성과 공유회 저희가 참석을 해서 그때 아마 이제 그 등수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왕 하는 거 일단 못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왕 하는 거
저희 또 상금도 받고 또 그걸로 나중에 선생님들 전국 단위라서 모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 한번 모였을 때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또 다른 연구에서 또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회의 일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하면서 선생님들 회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일단 제가 가안으로 잡아 놓은 건데, 선생님들 6월 15일 날 혹시 시간 괜찮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오프라인 회의인지 온라인 회의인지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회의를 조금 미뤄서 저희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개발된 다음에 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서로 피드백을 나누면서 좀 그래도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할지 아니면 그냥 빨리 만나서 한번 얼굴 보고 프로젝트 개발 같이 협의하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들 의견을 좀 자유롭게 개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네, 오후 9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꼭 일요일 아니어도 되거든요. 제가 일요일 주말로 정한 이유는 평일에 사실 저도 정신이 없고, 이제 일정이 많고, 선생님들께서도 일정 진짜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토요일도 일정 많이 워크샵이 대부분 토요일이어가지고, 네, 기말고사 기간쯤 괜찮네요. 네, 7월에 한번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기말고사 기간에 한번 오프라인에서 뵙는 걸로 하고, 그 장소는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 거기 제가 이제 미리 날짜 정해지면은 거기 대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15일 날 선생님들 저녁 시간으로 그러면 한번 뵙죠. 저희 뭐 회의 길게 하는 거 아니니까 그 9시, 저녁 9시 괜찮으실까요? 네. 6월 15일 오후 9시. 네, 그러면 오후 9시로 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다음 회의 안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 2주 정도 시간이 2주는 아니네요. 네,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대체적인 이제 계획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1차 시 수업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작성을 해서, 뭐 다 작성하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좀 틀 정도 이제 작성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과별로 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라는 특색이 좀 드러나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워낙 교과가 다르다 보니까 교과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뭐 해당 교과 내용에서 좀 서로 다른 교과 입장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측면에서 서로 피드백 나누고 앞으로 2, 7차시 수업안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네 번째인 사전사후 설문은 이제 지우고 요거는 그냥 학생들 중간중간 활동하실 때 사진이나 아니면 의견들, 그리고 인터뷰 나중에 영상 같은 거 따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 장비 빌려가지고 실제 학생들 녹화도 하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서울 지역 선생님들 께서 좀 이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의 산출물을 저는 본 연구회 이제 오프라인 행사할 때도 좀 연계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구 산출물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이거 가지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제가 OT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해커톤 대회 때 디지털 문해 교육 뭐 수업 자료 해커톤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내용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다른 교과나 뭐 기술 교과도 있을 거고 다른 교과에서 좀 개발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회의 안건 대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어떤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실지 좀 미리 생각을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해온 부분이고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오늘 말씀 주신 부분이랑은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 관련 어,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그 링크 하나를 네네. 채팅으로 보냈는데요. 네네. 네, 요게 이제 뉴스 기사거든요. 아, 네네. 네네. 저는 요 기사를
기사형 광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사형 음, 광고와 기사를 구별하는 수업의 자료로 썼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그 대웅제약이 낸 보도를 가지고 기사로 만들어낸 기사여가지고 음, 아이들에게 좀 기사형 광고를 알려주기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네네. 한편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거는 이게 특정 그 기업의 로고도 있고 기업이 언급되고 음, 하다 보니 그 자료집에도 이게 그대로 실려도 될까가 조금 고민이 음, 돼서요. 근데 이제 아, 아까도 보니까 사회과에서도 정치 기사에 대해서 분석하는 활동을 계획해 두신 것 같아서 그런 네네.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서 아, 여쭤봅니다. 요거는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연구대회 보고서나 이제 실제 공모전 사례집들 보면은 한혜쌤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저희가 학생들 동기 유발하거나 어떤 기반 사례를 마련할 때 이제 사회 이슈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특정 기업과 특히 최근에 뭐 SKT 사건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로고를 이제 예를 들어 그 블러 처리를 하더라고요. 로고 블러 처리하고 특정 기업 같은 경우 A 기업 이런 식으로만 넣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논리로 삼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특히 정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이텔스바 합의 이제 내용 하면서 학생들도 뭐 이제 논쟁성이 학교에서도 드러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근거로 삼으면서 이제 근거만 저희가 잘 마련하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뭐 사익을 창출하려고 어떤 특정 기업을 비방하거나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로고만 잘 가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혜영 쌤께서 지금 질문 남겨두셨는데요. 아, 네, 그게 이제 정치적 중립의 이게 사실 저도 오래 사회를 가르치면서 참 난감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입장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보다는 정부에서 추진했던 누구나 아는 정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삼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스 연구대회 그 보고서 올라온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좀 애매해서 딱 규정 지어서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회 통념상 뭐 이 정도는 국민들 다 아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로 허용되는 정도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어떤 특정 포스터나 이런 부분에 로고가 드러나거나 어떤 특정 기업의 명칭이 드러나거나 그런 부분들만 잘 가려서 이제 넣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이제 실제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회의 때 네, 선생님들께서 혹시 넣으시면 서로 피드백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짜뉴스 정보 편향 사실 저도 이게 물론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 그, 제미나이에서 이제 그 데이터 편향성 관련해서 진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했던 뭐 독일군의 병사의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막 흑인 그려주고 하면서 이제 뭐 나쁜 사람들은 흑인이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정치적 올바른 문제 그런 것도 사실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거 싫어도 크게 뭐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께서 되게 조심스러우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너무 크게 어 너무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왜냐면 이게 저희가 어떤 교육 자료를 공개를 했을 때 어떤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업을 비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을 가지고 아이들과 수업 현장에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비판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만 잘 이제 염두에 두시고 내용적인 측면을 잘 보강하시면 충분히 저는 뭐 비판받을 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만약에 좀 민감한데 선생님들 이거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주시면 저희 이제 내부적인 피드백 거쳐서 그리고 또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도 일단 피드백을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피드백이 오면 그때 또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혹시나 더
그 추가적인 질문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카톡방에 올리셔도 괜찮고요. 저희 그럼 다음 회의 일정은 6월 15일 일요일 오후 9시로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휴일이라 어쨌든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죠. 휴일이라 좀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오늘 이 회의에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의는 선생님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참여해야 이게 수당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쌤 회의록 작성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회의 영상도 녹화한 거 유튜브 우리 비공개 링크로 해가지고 선생님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